2월 18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4.1% 감소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16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4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통제 불가가 우려된다며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외교적인 해결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키더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감에 공격적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 전담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보셨던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장중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반락했었고 이때부터 미국 선물 지수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한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해서 철군을 주장하고 있지만 밤사이 나온 내용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요일 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왔던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 시황과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현재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시황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월 17일 목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1.7%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낙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편입 종목 가운데서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세일즈포스가 5%대 떨어지며 어제에 이어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캐터필러가 4%, 3M과 골드만삭스가 3%대 떨어지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 4%대 하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메타가 3%대 떨어지고 있고 알파벳과 넷플릭스 모두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타격이 큰데요. 엔비디아가 7%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4%대, 또 AMD가 3%대 떨어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부군과 반군 간의 포격으로 전쟁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고요. 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대체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가 예상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또 2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1월 미국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달보다 4.1%가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고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또 건축 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회피 심리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2%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1.97%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월마트와 코스코를 중심으로 필수 소비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술주가 3% 가까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알파벳, 메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주가 뒤를 이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월마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공급망 이슈에 대한 압박과 또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휴 시즌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웃도는 전망치 제시했고요. 배당금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장 3% 넘게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또 주당 순이익도 같은 기간 동안 69% 올랐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게임 부분의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도 하락했고 오늘 장에서도 그 하락세 이어가면서 7%라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업의 매출이 14%가 떨어졌고 또 가상화폐 시장에 노출된 것이 우려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도어대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어대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주문 건수와 신규 사용자 수도 크게 늘면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요. 어제장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26%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그 상승세 이어가면서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올해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의 강력한 수요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장 주가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기도 했고요.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빅데이터 관련주인 팔런티어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손실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14%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또 분기 손실도 확대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장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3%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여행 시장이 그래도 크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과 비자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아마존은 비자 측 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었죠. 그런데 아마존이 비자와 결제 수수료 논쟁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자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모든 상품을 아마존이 승인할 계획이고요. 오늘장 아마존이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도 주가를 확인해 보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블록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26% 급락했었죠. 그런데 캐시우드가 로블록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가 매수에 들어간 건데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만 33만 7,500주 넘게, 또 아크넥스트 인터넷 ETF에서는 11만 7,000주 넘게 사들였고요. 합쳐서 우리 돈으로는 약 288억에서 320억 정도 규모에 달합니다. 오늘장 로블록스 장중에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0.4%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디즈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는 210에서 200달러로 낮추긴 했지만 디즈니의 올해 2분기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디즈니의 테마파크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디즈니는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3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M은 현재 2가지 법적 분쟁 중에 있는데 이런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3% 넘게 3M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피자헛과 타코벨, 또 KFC 등을 운영하는 얌브랜즈인데요. 코엔이 얌브랜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식업계의 불확실성이 큰 건 맞지만 해외 진출 정책을 통해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290개에 달하는 브랜드와 또 국가 조합을 통한 다각화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얌브랜즈 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서는 두 가지 시장 포인트가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측도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는 2.3% 떨어진 91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1% 하락한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1.6% 상승하며 1,90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빅스지수와 안티캐시우드 ETF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빅스지수와 관련된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는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 올라서 2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는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현재 9.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티캐시우드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주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약 6% 내리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중에는 로쿠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약 10% 내리고 있고요. 로쿠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4%, 코인베이스는 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약세를 보이자 반대로 안티캐시우드 ETF는 오르고 있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살펴보겠습니다. 터틀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현재 5.94%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우드는 현지 시각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SARK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혁신에 반대로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락한 ETF로 비트코인 선물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비트코인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44,00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은 약 6%가 빠져 41,0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며 지정학적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또한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약 7%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ETF도 내리고 있습니다. 티커명 BTF인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는 발키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약 7.15% 빠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델리티는 현지 시각 15일 독일의 기관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을 상장했고 곧 스위스에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커피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중국에서도 스타벅스가 커피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타벅스 외에도 티모튼과 루이싱 커피 또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커피 메뉴를 속속 인상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압박 때문인데요. 작년에도 원두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물류대란 등 공급 우려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원두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커피 관련 ETN 들여다보겠습니다. 티커명 J5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커피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ETN은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커피 선물 계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커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J5가 유일한데요. 지난 한 달간 5.42%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2.55% 올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45%인데요. J5는 ETN, 즉 상장지수 증권입니다. 따라서 운용사의 신용도 또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클레이즈는 HABC, 로이드 은행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부하 캐스터 밤사이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세인트루이스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내놨는데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최근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 행보를 촉구하는 발언을 전해왔습니다. 7월까지 금리를 1%포인트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라고 분석해왔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라드 총재는 이대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서 높은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연준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에 있을 정책 변경이 시장과 경제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7월까지 정확한 금리 인상의 수치를 정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CME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3월에 금리 인상을 두고 이전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초에 70%까지 올랐지만 이날은 43%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 우드가 최근 폭락한 기술 성장주들을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은 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모바일 결제 업체인 블록, 그리고 온라인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 등 고성장주를 4억 달러, 한화로는 약 4,797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로블록스, 블록, 그리고 로빈후드는 모두 올해 들어 6주 동안 최소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로블록스는 현재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날장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26%가량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대거 조정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기술 혁신주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RKK를 구성하는 전체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기술주들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현재 이익이 부진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신생 기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시우드는 현재 매도세는 단기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속한 종목들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폭락했지만 이후 큰 매출 성장을 거둔 아마존을 언급하면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캐시우드의 굳은 심지는 일부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지난주에 신규 순유입액이 3억 5,08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2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30년 모기지 금리가 3.92%로 급등했습니다. 거의 4%에 육박한 이 수치는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바로 직전 주에는 3.69% 수준이었고 1년 전에는 2.81%였습니다. 15년 모기지 금리의 평균도 3.1%로 올랐습니다. 직전 주에는 2.93%, 그리고 1년 전에는 2.21%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강한 소비자 지출로 인해서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급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금리의 급등,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매수 여력 등이 주택 시장의 잠재적인 매수자들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추세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모기지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모기지 금리의 상승까지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비자와의 결제 수수료 논쟁을 두고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아마존 매장에서 비자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아마존은 비자 측이 제시하고 있는 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쪽의 결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마존은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 카드의 결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의 비자 카드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비자가 결제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아마존은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비자와 합의점을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체결을 두고 아마존은 비자와의 합의로 인해서 영국에서의 비자 카드 사용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도 추가 수수료 정책을 모두 거둬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마존과 비자는 향후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겨울보다는 가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많은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흥분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약세장을 유지했던 가상화폐를 두고 겨울이 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1년 이상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또 프라이드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의 정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JP모간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면 가상화폐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앞서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는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JP모간은 아직 가상화폐 하락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로 가상화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41,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자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입막음 차원에서 끊임없이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SEC로부터 머스크의 트윗 활동과 관련해서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 묻는 내용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의 지분 10%의 매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의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는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SEC는 머스크의 트윗이 지난 2018년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에 SEC는 테슬라의 비상장 회사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서 증권 사기 혐의로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총 4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479억 원의 벌금을 내고 회사로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같은 공개 성명의 일부를 사전에 점검받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는 SEC가 화해를 빌미로 머스크와 테슬라를 괴롭히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SEC가 테슬라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4천만 달러의 벌금을 아직도 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주식 매매와 옵션 행사, 세금 납부, 증여 주식 등 총 220억 달러를 쏟아내고도 여전히 테슬라의 주식 중에서 17%를 소유한 최대 주주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